안녕하십니까. 장사인사이트의 김혁균 대표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악용한 근로자들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사장님들 하나라도 더 알고 계셔야 이런 상황을 방지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노무사 강의계의 일타 강사이자 노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김우탁 대표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네. 최근 이틀 일하고 해고당한 알바가 네, 부당 해고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사장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 사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결국 그 알바하신 분은 300만 원, 와 이틀 일하고 300만 원, 네. 굉장한 타율인데요. 네, 하루에 150만 원. 네네. 일단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시다가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겪지 않는 게 좋은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사건에 서면이 오게 된다는 거는요. 일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가능한 거예요. 알바하고 네.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7명이고 평일에는 3명만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전체 합체하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5일 동안 3을 다 더하시면 15가 나올 거고요. 7을 7 들어가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29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7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한 달 기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그럼 아까 그 경우는 4명 조금 넘는 그렇죠. 거네요. 예, 47이 28이니까. 4.xx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5인 미만으로 봐야 돼요. 혹시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왔는데 우리 회사는 5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각하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은 그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구제 신청이 들어오고 사장님께서 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좀 슬픈 얘기고요. 이제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조금 이제 현실적인 용어로 하면 몰라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해고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틀에 300만 원의 합의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직업이 노무사다 보니까 그 비일비재하게 본 일이에요. 어느 이제 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임시적 근로관계라고 해서 초반에 정규직을 이제 염두에 두고 면접을 보시되 바로 정규직은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말 길면 3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현실용어로 계약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지켜보고 서로 이제 합의 맞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 아예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채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요. 이제 사람 일손이 이제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 직업소개소 쪽에 그 인력을 요청하시는 것도 그 임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먼저 파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식당 운영에 대한 노동은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앞서 사건에서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 임시적 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3일 일하고 그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사람이 급하다 하더라도 오시면 네네. 이분하고는 근로계약은 무조건 체결해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는 좀 그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사장님의 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우리 또 노무사님의 그 팁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김우탁 노무사님 말씀하신 정보 외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근로기준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위주로 추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좀 질문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시간이 지나서
네. 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이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일이 급해서 일단 일부터 진행했거든요.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며칠 지나서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한 달 후에 쓰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퇴사하기 전에는 쓰셔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작성을 안 하신 상태에서 퇴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은 없어요. 예, 아무 경제적 이득은 없고 그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안 쓴 게 맞다면 그 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나갑니다. 예, 벌금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가니까 당일날 무조건 쓰셔야 되고 하루 일하시는 분들도 그 쓰시는 아예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 본업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소스니까 그 부분은 꼭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네, 네.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필수 기재 사항은 채용 공고에서 가장 민감한 건 돈이거든요. 연봉, 월급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임금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인데 그 월급과 그 구성 항목은 무조건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연장 수당이나 야간 휴일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제 돈 받았으면은 이제 일하는 시간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근로 시간. 그래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이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주 휴일 정하시고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디서 근무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직무, 이 5가지가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고요. 보통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파트타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로 계약 기간도 적으셔야 되고 그 일별로 몇 시간을 일할지를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예, 이게 일단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여쭤보는 이제 두 번째 관련된 질문이 네. 이게 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네. 이 계약 기간 중에 이 해고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가게가 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해고 가능한 건가요? 5인 미만은 왜 사람을 해고했습니까? 나쁜 해고입니다. 라는 거를 근로기준법에서 묻질 않아요. 다만 근로자가 3달 이상 일하다가 해고를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30일분에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이제 내보내시거나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3개월도 안 됐고 근로자가 5인도 안 됐다. 그러면 해고는 사실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이제 좀 가게들이 대부분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4대 보험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또 그 2020년대 들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투잡족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직장은 이제 주중에 다니시고 주말에 잠깐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이게 완전한 그 FM 방식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가끔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는데 그것도 완전한 어떤 맞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걸 다 봐요. 소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득에 연동돼, 즉 근로소득이 들어갔는데 4대 보험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공문이 바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4대 보험은 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예, 가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우리 그 시청자, 우리 사장님들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는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노무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김우탁 노무사님께서 한 번 더 오늘 얘기했던 내용 좀 간단하게 네네.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정말 무조건 쓰셔야 되고 첫날 바로 쓰셔야 돼요. 못 쓰신 상태에서 그 떠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날 바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 관련해 가지고는 5인 미만이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의 제한은 없다. 근데 그 이외 둘 중에 요건에서 하나라도 이제 깨지게 되면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계약된 근로계약 기간을 지켜셔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다 의무 가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바라고요. 또 사실 듣다 보면은 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우리 농무법인원 김호통 노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우리 사장님들 머리 아프지 않게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일타 강사들께 잘 정리해 주셨고, 오늘 그 오신 김에 이번에 우리 사장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으셨던 다양한 사연 한번 들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한번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야, 우리 현장에서 궁금하신 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만 1년이 일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직원 아닌 프리랜서 알바생 의무인지요? 알바에게 해고 통보를 고지할까 생각했지만 여건상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며 퇴직금은 본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뭐 사연을 주신 대표님들의 인간적인 감정은 이해가 돼요.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을 거고 1년이 딱 완성이 되게 되면 그 한 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실 경우에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이제 그 종료하려고 하는데, 그 해당 근로자분은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그 사연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은요, 그냥 즉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에서 약간 이탈하는 방식이 이 사업소득, 지금 말씀하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노동법적으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3으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근무시간 통제받고 일했다라고 하고 근로자라고 입증이 되게 되면요, 퇴직금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한 달치를 더 지급하실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시되 2년차 때 근로계약은 갱신하실 때 서로 동의하게 되면 임금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포함한 총액 인건비가 나올 텐데 그거를 아예 이제 주실 생각으로 하되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빼고 나머지를 이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된다라는 좀 하한선은 있긴 하지만 계속 일도 하셔야 되고 서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월급 안에서 서로 양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네, 나왔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던 직원,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이것도 진짜 궁금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던 직원,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했는데 그만두더니 그 시간도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참 애매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30분 일찍 나오게 된 경위가 그냥 뭐 차가 막힐까봐 스스로 일찍 온 거라면 이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분 입장에서는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안 나왔을 때 뭔가 이제 눈치가 보인다거나 좀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꼭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그냥 일찍 오는 거라면 그 한번 이제 고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왜 일찍 오는지, 그리고 일찍 와도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전에 할 거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 주시면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그냥 자발적으로 예. 자기 의지로 와서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개인적인 것이어야지 네. 와가지고 그때부터 만약에 가게 일을 했다, 네네네. 뭐 요리를 준비한다는데 또 가끔 또 그런 굉장히 좀 착하고 성실한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뭐 야 일찍 오지만 괜찮아 천천히 와 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저는 좀 요리를 좀 많이 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 이럴 땐 사장님 말려야 되나요? 야 하지 마 하면 안 돼. 정말 그런 경우라면 네. 돈을 더 달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현장의 경험이 네. 굉장히 풍부하신 게 저희 느껴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직원 근태 CCTV 체크는 위법인가? 무단 잠적 후 급여 문제. 직원 근태를 CCTV를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지켜보면 위법인가요? 이걸 문제 제기하더니 갑자기 연락 두절된 후 잠적까지 했는데 수습 기간이었는데 급여를 100% 다 줘야 하나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CCTV의 어떤 적법성,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수습 기간인데 이제 감액이 가능한지. 일단 뒤에 건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보통 수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원래는 본 채용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해고하실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그냥 채용이 됐는데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정상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떨어지고 사수와 부사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급여를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비 쪽으로 이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대비 10%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조리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이 표준 직업 분류에서 그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가 돼요. 대부분 국자. 그분들은 감액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려면 1단계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근로계약서, 이제 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걸 다 적으셔야 돼요. 3개월까지 감액한다. 그러면 감액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연은 아마 CCTV를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는 건데, 이렇게 잠적했다라는 거는 뭔가 저희가 뭐 모르는 사연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일단 CCTV는 무조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옷장 속에 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네,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관계 저희 어떤 업종과 관련돼서는 범죄 예방이라던가 화재 예방, 안전과 관련해서 목적을 딱 고지를 해주신 다음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된 사건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뭐 볼 수는 있겠죠,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근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간식 맛있냐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좀.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약간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사적 영역을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아마 이분이 잠적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좀 다른 영역에서 그 회사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분이 좀 다른 어떤 비행위가 있었는데 그걸로 지적을 하니까 그랬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범죄, 안전, 화재 요거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시고 그 목적을 고지하고 설치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실제 우리 사장님들 외식 경영하면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농구모임 원의 대표님이신 김은탁 농무수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와 정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네네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한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감히 이제 한 말씀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싹 구해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요거는 제가 약파는 게 아니고요. 그 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컨택을 해야 될지 모르실 때는 뭐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지만, 우리나라 이제 포털 중에 뭐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줘 노무사라는 저희 어떤 먼슬리 키치 같이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그쪽에 가시면은 뭐 상담하는데 뭐 몇천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나서 꼭 그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단돌이 하신 다음에 근로자를 채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더 큰 일을 분명히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저희가 좀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주신 농업법인원의 김우탁 농무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